신한은행 채용 비리 관련해서 19대, 20대 때 나는 뭐 검찰, 경찰 조사 받은 적도 없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언급까지 했죠. 공직자 윤리 항목이 빵점이었다. 근데 김영주 의장은 생각이 다른 것 같고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콕 집어서 0점이다 공직자 윤리 부분 그 얘기까지 왜 한 걸까요? 김영주 의원이 공천을 못 받게 된 이유가 있다. 분명히 도덕적인 문제다.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다 여러 가지 뭐 점수를 매겨가지고 안 된 거지 사람 미워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일부러 안 주고 뭐 이런 거 아니다라는 명분을 내세운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언급하는 것도 김영주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모욕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용비리 사건 관련해서 저는 전혀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지 하면서 다시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있던 일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본인은 뭐 계속 배지를 달면서 뭐 다 해명을 한 것이고 뭐 수사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도덕기 0점인지 뭐 이것 때문에 공천에서 컷오프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김영주 의원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모욕감을 주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안 했으면 좋았을 뻔한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원한을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향후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상당히 강력한 반대자를 한 명 더 양산을 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좋지 않은 선택이 아니냐는 좀 생각도 들고 네. 국민의힘으로서 긍정적으로 볼만한 부분도 있어요. 떠나가는 민주당, 분열하는 민주당, 갈등하는 민주당. 근데 국민의힘은 이런 거 갈등 없이 사람이 모이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는 게 총선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당선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사람이 모이는 국민의힘, 사람이 떠나가는 민주당. 이러한 이미지를 국민에게 주는 것만으로도 민주당으로서는 좀 뼈아픈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근데 뭐 갈 사람이 제대로 가야 말이죠. 그래야지 사람이 뭐 모이는 정당, 뭐 의도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하는 건 저도 알겠는데요. 근데 그것도 사람에 따라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너무 폄하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아니 뭐 폄하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하위 10%에 걸리거나 하위 20%의 평가를 받은 의원들이 가장 많이 항의하는 게 뭐예요? 내가 왜 이걸 질문했던 거잖아요. 그걸 민주당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문매를 맞기도 했어요. 네. 저도 그런 지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왜 하위 평가를 받았는지를 얘기를 했다고 그걸 비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인한테만 보여줘야 되죠. 공개적으로 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굳이 아니, 다시 한번 그거를- 들춰낸 느낌? 그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본인이 이해하면 된다니까요. 저거 본인이 이해하고. 근데 지금 뭐 점수 다 수용하겠습니다. 공개하라고 그동안에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 만약에 의원이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됐어요. 경찰 조사는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채용비리 사건을 유죄 판결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권성동 권성동 의원. 네. 또 나중에 여기서 가서- 굳이 권성동 의원 나중에 얘기를 가서 무죄 꺼내십니까? 판결 받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채용 청탁을 했다. 이게 유죄 판결 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건데요.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한 번에 걸쳐서 뭐 채용비리 그러니까 이름이 올라간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거기에 채용비리 문제가 상세하게 당시에 이제 기록 아까 공소장에도 남아 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녀 취업 관련해서. 네, 자녀 취업 문제이기도 했고. 근데 신한은행 그 채용비리 사건의 경우에는요, 150명 정도를 뭐 예를 들면 유력 정치인, 뭐 금융계 인사, 뭐 이런 사람들이 청탁했다고 하는 혐의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올랐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김영주 의원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고요.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에도 김영주 의원이 그랬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는데 검찰은 물론 공소 제기는 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판결 안 받은 측면도 있고요. 네. 기소를 해도 유죄 판결 받기가 참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지인의 자녀를 청탁했다고 얘기했는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건 아니었고 그 청탁한 사람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게 김영주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민사회라든가 뭐 정의당에서도 입장을 냈지만 당시 김영주 의원이 상임위가 정무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청탁이 가능할 정도의 상임위에 배치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1대 국회 들어설 때 또 정무위를 지원했단 말이에요. 네. 또 정무위 지원했을 때 정무위 시키면 안 된다고 기자회견까지 열었어요. 그러면 사법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특히, 네.
김연아 전 의원도 뭐 지금 뭐 사법적으로 어떤 처리도 받지 않은 건데 국민의힘에서 공천 배제됐잖아요. 억울하지 네. 않겠어요? 같은 잣대대로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김영주 의원도. 그렇죠. 근데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녹취록도 나오고 막 나왔잖아요. 네. 그걸 이제 당에서 판단할 때 그런 걸 감안했던 것 같은데 김영주 의원도 그러니까 나 수사받지 않고 기소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떳떳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만약에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당사자가 국민의힘에 경선 신청을 했다 그러면 받아줬을까요? 제가 볼 땐 컷오프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동훈식 정치가 과연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내로남불이다 이것도. 네. 근데 조사도 안 받고 기소도 안 당했는데 법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다라고 규정하고 낙인 찍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아니 보인다. 법률적으로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정치인의 책임 윤리나 도덕 윤리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그거는 왜 들어가 있을까요? 이름은? 그러니까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고 무조건 문제가 된다면 이재명 당대표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이, 또 그것도 측근들 네, 다 요게 구속당하고 이상한 막 얘기를 그러고. 이 얘기는 있는데요. 여기서 좀 접고요. 그 국민의힘 네. 사람이 됐으니까 국민의힘 기준으로 판단하라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준으로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영주 의원이 국민의힘 가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문제 삼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재판도 가지도 않았는데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것도 좀 무리가 알겠습니다. 있어 보여요. 네.